자, 어제 부산 북구 갑 후보들도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 간 토론이요. 너무 격렬해진 나머지 사회자가 미처 제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치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사회자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스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구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30년 선고 책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한테 30년이 선고된 적은 없습니다. 파견검사로 일했고 그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할 일은 한 거지만 박 전 대통령님께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채널A 뉴스에 보니까 뭐 윤석열이 한 거를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본인이 그때 참석을 했어요. 그 법정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온 언론에 뭐 한동훈 후보가 참석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제가 그 사건에 관여를 했어요. 네. 공직자로 관여했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니, 첫째, 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먼저 아니, 답을 예스, 놔주십시오. 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정우 후보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문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구도가 박민식 후보,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어제 구도가. 최근에 북구 갑 선거 양상을 보면 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득표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가는 표가 있으면 박민식 후보 표가 빠지고 네. 이런 양상으로 가니까 갈등의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했고 네. 당시에 구형을 30년 한 건 맞습니다. 네. 아마 선고는 22년형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최종 구형을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낭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짜 뉴스처럼 북구 갑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낭독을 했다. 네. 구형문을 직접 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정우 후보가 이것을 한 이유는 아마도 한동훈 후보의 표를 떨어뜨려서 박민식 후보에게 가게 하는 것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선거에서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기보다는 한동훈 후보의 표를 빨리 떨어뜨려야 네. 그래야 이 박민식 후보가 추가적으로 표를 가져가고 어허. 어부지리 성격으로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고 그 질문을 연장선상에서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 설명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이 표를 서로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부산 북구갑에서는 확실하게 변수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민식 때문에 후보가 지지율을 더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박민식 후보가 지지율이 빠지고 있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유세는 그 부분을 멈춰 세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점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박민식 후보는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점을 하정우 후보가 파고 들어간 것이죠. 아하. 상당히 전략적인 질문이었다라고 보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2018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 이 결심 공판에서 네.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굳이 참석했다라는 것이 당시에 언론에 나왔어요.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당시 누가 실질적으로 구형문을 낭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검찰이 30년형을 구형했던 것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검찰에서 30년을 구형하게끔 만드는 수사에 상당히 일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 줄 수는 있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회 박민식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협공하는 모양새였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장면은 또 있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의도용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발되어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당 게시판 얘기를
박민식 후보가 하시면 모르겠지만 하정 후보가 들고 나올 줄은 좀 몰랐어요.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다. 왜 문제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누가 개목거리가 어떻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한동훈 후보의 아까 가족이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아니, 2018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개목걸이라는 얘기를 저는 제 가족이 쓴 바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보니까 딱 이런 흐름이에요. 하정우 후보가 또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꺼내서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이슈를 던져놓으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둘이 싸우게 되는 요 순서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한동훈 후보는 사실 뭐 당원 게시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처한 이슈들입니다. 네. 저기서 어떤 디테일이 나오든 간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한테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거든요. 네. 우리가 다 이제 기억하듯이 저 당원 게시판 사건도 본질은 뭐 어떤 욕을 했느냐보다 본인이 당대표일 때 일부 가족들이 동원돼서 네.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동훈 후보 말에 따르면 사설이나 이런 칼럼을 게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아마 긍정적인 부분보단 부정적인 게 많을 건데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쳇말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의 약간의 흑역사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사실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함께 공격을 하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너무 이제 뭐 아니다, 고발하겠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판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행동을 했었다.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기 보시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든요.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유권자의 눈높이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균형을 위해서는 박성민 대변인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본인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이 쓰지도 않은 것들까지 끌어들여서 윤리위에 회부를 했고 그것으로 결국 제명까지 한 상태잖아요. 지금 박민식 후보도 한동훈 후보 가족이 하지 않은 것들을 가져와서 네. 한동훈 후보가 했다고 하니까 해당 사실에 대해서 그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도 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또 메시지가 나올지는. 네. 이 방송 3사가 발표한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볼까요? 자, 부산 북갑 보겠습니다. 자, 2강 1중 구도 최근에 1강 2중에서 2강 1중으로 바뀐 뒤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당연히 뭐 이 구도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회가 자꾸 떠오르는 모습이 하정우 후보가 이슈를 던져놓고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맞붙게 되는 이 반복.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대응을 한 거네요, 하정우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를 가져와서 이기겠다라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거나 전재수 후보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하는 거 그것이 하정우 후보의 1차 전략이어야 합니다. 네. 애초에 이제 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과 하정우 후보를 지지하는 분의 그 어떤 뭐 진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하정우 후보의 필승 전략은 사실 박민식 후보에게 달려 있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이 투표 전까지 한동훈 후보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율을 더 빼앗아 올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 박민식 후보도 이런 하정우 후보의 전략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죠. 본인은 내가 보수 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국민의힘 후보다. 그러니 보수를 지지한다면 나에게 투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그를 검증하는데 본인이 사실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협공 이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하정우 후보 공세에
김어준 씨를 거론하면서 세게 아주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사선거사무소 얘기 들어보셨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외부 바람잡이 동원에 장난치다 피해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진짜 전혀 관련이 없는지 설령 관계가 없더라도 본인 팬덤 아닙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쇼 가서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네요. 김어준 코치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거대 정당,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지자분들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통화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외지인 많은 선거 물 흐리는 상황인데 김어준 불러서 김어준 통해서 김어준한테 코치 받고 물 흐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이 다뤘던 내용이 있긴 한데 한동훈 후보가 최근에 이 하정우 후보가 사흘 연속으로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것 이거를 지금 두고 꼬집은 건데 일단 북구 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 후보 다 적잖은 팬덤이 있거든요. 그 팬덤끼리 맞붙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지금 제일 큰 고민은 네. 전재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율을 네. 해당 지역에서 본인의 지지로 충분히 갖고 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꼽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열광해서 본다는 김어준 방송에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도가 있죠. 지나치죠. 3번이나 나가서 뭐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선거송 부르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 자질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전략적으로 전 민주당 그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로 온전히 끌어와야겠다는 데에서는 공감하지만 본인의 콘텐츠 능력과 자질을 해당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뭐 그 지금 하정우 후보가 김어준 그 유튜브에 뭐 몇 번이 출연했는가 저게 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정우 후보는 본인의 지지층들이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의 팬덤층들이 지금 저기 부산 북구에 많이들 가 계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팬덤은 부산 북구에 결정적으로 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온들 부산 북구에서 유권자의 표는 부산 북구 주민들 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TV 토론만큼이나 여기 패널들의 토론도 뜨겁습니다. 자, 박민식 후보는요. 하정우 후보의 출생지를 놓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었죠. 어제도 이 문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님 출생지가 사상구입니까? 북구입니까? 77년에는 북구였고 95년 3월 1일에 사상구로 분리됐습니다. 77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진구였고 북구는 78년 2월 달에 북구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정우 후보님 제가 나오기 전부터 언론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북구에 출마하려고 억지로 연고를 만드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개법동이라고 했었고 저는 북구 개법동으로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저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박민식 후보 입장은 이겁니다. 하정우 후보가 출마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연고를 만든 게 아니냐. 이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출생지를 사실 저렇게 파고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네. 하정우 후보가 설명할 만큼 했고 네. 뭐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실제 이제 당시에는 뭐 이제 행정 구분상 조금 달랐던 것이지 네. 실제로 본인은 이제 태어났던 게 맞거든요. 근데 뭐 억지로 연고를 만든다라고 하시는 공격은 너무 협소한 공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이제 박민식 후보가 과거에 뭐 분당 출마를 이제 도전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는 좀 더 떠오릅니다.